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프레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HTML 부분을 한번 불러보려고요.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 보통 아이프레임을 씁니다. 아이프레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index.html로 한 개 잡아놨는데 웹API index.html로 잡아놨는데 저 index.html만 계속 이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div나 컨테이너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web장.com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잡아 주시고요. div 해서 div 잡으시고 이제 id 이코로 컨테이너로 잡으시면 되겠죠. 컨테이너 잡아 주시고요. 그 부트스트랩에서는 컨테이너를 클래스로 잡습니다. 예, 부트스트랩은 모든 디자인을 클래스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div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 x가 이렇게 언더바도 보이고 x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오류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데 한참 들여다봐야 오류난 부분을 찾지 못합니다. 예,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죠? 예, 요거는 파일명 보세요. 파일명 맨 앞에 보시면 여기 x가 없죠? 그리고 이쪽에도 x가 없어요. 이렇게 보도 이렇게 x가 없습니다. x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오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류가 아니다. 일단 닫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다시 열면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류가 아니고요. 이래도 안 없어지면 마커에 보면은 오류가 났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없어요. 이게 마커스 부분이 오류나 경고가 있으면 여기다 표시되게 되겠거든요. 근데 여기 없어요. 예,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컴퓨터가 아니라 이거 이클립스를 껐다 키면 없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 리소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바로 그냥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원래 있던 데서 옮겨야 되기도 하고 자바 파일에 클래스 파일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러면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 이렇게 코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파일 왼쪽에 실제적으로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 파일 왼쪽에 있나 이런 표시가 돼요. 여기도 표시가 되고요. 현재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이쪽 파일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시고 div 컨테이너 위에 뭐 헤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레이아웃 잡는 것도 이제 대충 해보시겠지만 컨테이너에 대한 CSS 뭐 그러면 링크를 한 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rel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타일스다 스타일 시트입니다 라고 한개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src를 href를 이용해서 슬래시 css 밑에 보면 html.css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운데 전열이 돼서 1000픽셀에 너비는 1000픽셀이고 가운데 전열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맨 위에다가 이미지 한 개 넣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런 거에 해당되는 div 같은 거 한 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를 이제 헤드라는 이제 태그가 있죠. 걔를 써도 되고 div라는 걸 그냥 쓰셔도 돼요. 저 div 하게 썼고요. h1 태그로 이제 기본 페이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헤드에 해당되는 여기 id 이코로 얘가 위에 부분 헤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헤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변경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집어넣고요. div로. 그래서 여기
헤드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로고 같으나 아니나 이제 회사 이미지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을 한 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메인 메뉴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만들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적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제일 생각나는 것은 뭐 테이블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어쩌고저쩌고 되게 하자 뭐 이런 거 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한 개 찾아야 되죠. 이미지를 한 개 찾아야 되는데 그 저희가 카페에 가보시면 제가 이미지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 개 그 중에 찾아서 쓰겠습니다. 그 카페 이미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올려볼까? 그 캡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캡처 도구에서 이제 캡처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 개 해두시면 되십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그냥 캡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장하시고 위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웹의 HTML 프로젝트 src의 메인의 웹 app 그 안에서 이제 지금 만들려는 거는 여기 메인에다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게 png네요. png 소문자로 쓸게요. 이게 png를 소문자로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됐으면 새로 고침 좀 해주세요. 이클립스에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새로 고침 F 눌러서 새로 고침 좀 해주세요. 이미지 한 개 들어왔죠? png하고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개 이제 했고요. 커밋 시켜드리겠습니다. 전체 레이아웃 잡는 걸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div를 한 개 더 잡은데 이쪽에 저희가 div를 한 개 더 잡아서 사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id 이꼬르 뭐 바디 여기 이제 주로 이 변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변하게 돼서 요 안에다가 iframe 같은 거를 집어넣자 이거죠. iframe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집어넣어 쓰시고요. iframe을 쓸 때는 그 src를 써가지고 페이지라는 게 만들어야 돼요. 그 메인 페이지에 보여지는 기본 페이지입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여기다 만드는데 이건 내용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텍스트로 그냥 만들어서 쓸 거고요. 써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iframe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 iframe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rame입니다라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독 태그를 쓰시거나 또는 이제 단독 태그는 안 썼네요. 단독 태그는 아니고 이제 그 양쪽으로 갈라치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src를 이용해서 여기에 맞춰서 쓰고 그 다음에 네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임 작성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한 개 더 만드셔야 돼요. 웹 app 때 오른쪽 말씀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여기다가 JSP로 만들게요. 주로 이제 메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하게 되죠. main.jsp 이렇게 한 개 만드시고요. 그 main.jsp에다가 요거는 타이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웹장에 여기가 메인입니다. 메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고요. 컨테이너 자체는 div 잡아주시고요.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셔도 되고요. 컨테이너를 만들지 않아도 레이아웃이 전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굳이 이제 여기서는 만들 필요는 없으세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이렇게 쫙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일단 만들지 않는 걸로 할게요. 만들지 않고 여기다 이제 h1 태그 집어넣고 메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한 개 써놓으시고요. 되시겠죠? 그 이미지 한 개 집어넣을게요. 이미지는 두부 이미지 아까 전에 있었던 두부 이미지 한 개 잡겠습니다. 그 img 태그인데
img 태그인데 alt는 이제 두부 이미지, 두부 이렇게 해서 귀여운 강아지. src는 저희가 그 박스 있는데 아마 두부가 없네요. 텍스트 어딘가에 텍스트에 있네요. 그러면은 슬래시 텍스트 안에 txt 슬래시 텍스트 안에 두부.jpg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둘게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얘만 메인만 실행을 하시면 이제 저장하고 하자. 메인만 실행을 하시면 이제 그 레이아웃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h1 태그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사진이 한 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레이아웃을 잡은 index.html에서는 iframe을 한 개 잡았고요. iframe에다가 이제 src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그 위치에 슬래시 보시면 main.jsp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세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iframe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그 위드를 보통 100%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높이도 이제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잡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게시판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div 잡으시고, 여기는 이제 카피라이트가 있는 푸터입니다. 얘는 푸터입니다 라고 한 개 잡아주시면 좋겠죠. 그 요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 부분에 또 div를 두 개를 잡아서, 자 여기다가 이제 div를 한 개를 잡고 또 한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div를 한 개 더 잡으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메뉴에 나오는 이제 사용되는 거니까 여기가 id를 집으셔도 되고 클래스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예, id 이꼬르 성도배 찍고, 얘가 이제 이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nav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트스랩에서는 클래스를 가지고 동작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id 가지고 전부 다 썼는데요. 되시겠죠? 클래스나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는 요 id는 이제 로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id 이꼬르 얘는 로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캡처한 이미지 img 태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알트 텍스트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src 이미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로그 이미지라고 쓰시고, src는 이제 슬래시 밑에 로그.png 이렇게 대소문자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png도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만들었죠. 만약에 png가 대문자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에다가는 뭐 한 개만 링크 앵커 태그 한 개만 만들어 둘게요. a 태그 href 이거로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다 게시판이라고 쓸게요. 게시판이라고 쓰시고,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타겟이 인덱스가 아니라 타겟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메인 프레임에 해당되는 네임을 여기다 써놓고요. 네임 써놓고, 네임은 이제 얘가 그 바디 프레임이다. 바디 프레임이다. 그 i프레임만 쓴 게 아니라 옛날에는 프레임이 i프레임 말고도 그냥 프레임이라는 태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고요. 그냥 i프레임만 한 개 작성이 됩니다. div처럼 잡히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타겟에다가 요 바디 프레임이라고 똑같이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봅니다. 실행을 index.html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친 거 동일하게 로컬호스트만 치는 거죠. 로컬호스트 엔터 치시면 여기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 이미지에서 이거 1000픽셀로 잡았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네. 너무 크고, 여기 게시판 한 개 나왔고, 여기 이제 여기 아이프레임입니다. 메인입니다. 아이프레임 너무 적어요. 카피라이트는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카피라이트는 안 보이고요.
설정한 부분이 뭐 그만하네요. 그죠? 쓰고 게시판을 클릭하면 여기 밑에 게시판이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적죠? 게시판 아이프레임 자체가. 아이프레임 자체를 이제 너비를 100%로 잡아주시는 거죠. 잡아가지고 처리되도록 만드시면 이게 이제 되고요. 컨테이너가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게시판 안에도 컨테이너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컨테이너를 다 지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이게 이제 처리할 때 물론 1000픽셀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픽셀로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밖에도 1000픽셀 안에도 1000픽셀 그러니까 딱 맞죠? 되시겠죠? 딱 맞춰가지고 쓰니까 이런 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CSS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부터에다가는 저희가 뭐 맨 처음에 그 이메일 같은 거 뭐 어드레스 태그를 주시고 뭐 이메일 한 개 넣어주시고 주소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쓰시고 웹장닷컴이라고 뭐 스트롱 태그 정도 한 개 넣은 다음에 웹장.com 이렇게 한 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메인 페이지입니다가 항상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항상 메인 페이지입니다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다가 새로 고침을 했는데 그 처음에 나온 페이지로 자꾸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프레임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아이프레임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썼으면 이제 그 여기에 중에서 이제 스타일을 좀 매겨서 스타일을 매겨서 좀 해보자. 지금 여기 이미지가 한 개 있는데 로고 안에 아이디에 로고 안에 샵 아이디 안에 로고 이미지 img 아니 아이디 안에가 아니라 로고 아이디가 로고인 거 안에 이미지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그 너비나 이런 거를 좀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면 되는데 그 너비가 위드죠. 위드 그 강제적으로 1000px에다 맞춰라. 1000px 지금 너비를 1000px로 잡았으니까 강제적으로 1000px로 잡아주세요. 헤이트 같은 것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HHD 헤이트 잡을 수 있는데 헤이트는 한 200px로 잡자. 조금 이제 그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제 비율은 맞지 않지만 이제 너비는 딱 맞춰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맞춰놔보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여기 앵커 태그를 한 개 만들어놨죠. 앵커 태그를 한 개 만들어놨는데 앵커 태그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잡아보시면 그 지금 현재 nav 샵 nav 안에 보시면 앵커 태그가 있어요. 앵커 태그가 있는데 그 앵커 태그에 있는 것은 이제 폴더를 만들 거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쓸 건데 1px이고 이제 솔리드 도티드도 괜찮은 솔리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샵 쓰고 그 연암회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요. 세미콜론 만들어 주시고요. 테두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그 볼더에 볼더라는 게 있으는데 볼더 대시에 쓰시면 라디어스라고 해서 테두리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X 정도로 둥그스름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 앵커 태그에 대한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차후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저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언더바가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언더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넌으로 한 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진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지정해서 진하게 블랙 정도가 진하게 했는데 아주 진하게 하시면 이게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블랙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텍스트를. 그러니까 이제 블랙으로 확 띄진 않을 것 같고, 패딩 같은 거 집어넣고 싶어요. 패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그 CPX 위아래는 CPX로 잡으실 거고요. CPX.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해당되는 것은 한 15px, 20px 잡을까요? 20px 정도를 잡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요건 띄어지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이게 상하, 이가 좌우 정도로 잡고 싶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제가 지금 DIV에서 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크기로 지정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이제 얘네들이 겹치게 됐어요. 그 아이프레임에 있는 DIV하고 겹쳐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얘는 이제 침범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 내비게이션에 마진을 좀 줘서 띄어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들이. 그러면은 NAV에 해당되는 거 앵커 태그 말고요. NAV. 샵 NAV 쓰시고요. 저희가 위아래 마진은 그래 마진 한 개 주시고요. 그 높이의 위아래 마진은 한 20px 줄게요. 20px 주시고 좌우는 한 10px를 한 정도 주자. 이렇게 해서 마진을 한 개 줘볼게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메뉴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DIV에 해당되는 것은 자리만 만드는 거지 얘가 그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자리 크기가 이제 지정하고 있는 거 말고 패딩하고 마진은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테두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마진이나 패딩 같은 거를 넣게 되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에 이제 저희가 넣어서 사용할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선이 너무 조그맣고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키우고 약간 진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그고요. 약간 키우면 한 EPX 솔리드인데 여기서 AAA 정도 약간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좀 진하게 됐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시고요. 이제 손가락이 올라가면 얘가 변해야 돼요. 이제 변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해서 사용이 돼야 되면 게시판에 있는 메뉴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앵커 태그에다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그 손가락이 올라가면 돼 있는 거는 이렇게 NAV의 A 태그인데 샵 NAV 앵커 태그인데 이제 땡땡 쓰시고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H로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의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시고 그 블랙 앤 화이트 쓰겠습니다. 이제 샵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샵 해가지고 0000가 저건데 0000까지 완전히 이왕 주는 거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쓰겠습니다. 쓰시고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정할 때에 화이트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볼더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시는데 왜냐면 얘가 거의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셔서 앵커 태그라서 손가락 표시됩니다. 테두리가 약간 이제 너무 회색으로 연한 회색으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볼더에 해당되는 것도 지정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볼더 나머지 속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솔리드고요. AA인데 AA 말고 한 444, 888, 444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시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면서 실스테이트 여기 지금 보면 테두리도 약간 이렇게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니까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너무 회색으로 흰색이 회색을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 때 URL을 미리 정해놓고 만드셔야 돼요. 보드의 리스트, 게시판. 그럼 이제 이거 막 복사를 하시고 타겟은 바디 프레임이다 계속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지사항을 한 개 만들어서 이제 맨 처음에도 공지사항 만들면 여기다 노티스 연결되시고 여기가 공지사항이 되는 거죠. 공지사항 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게시판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미지 게시판 그러면은 img 태그 이렇게 되고 Q&A면은 그 이미지 이렇게 되시고 Q&A면 여기에 Q&A가 들어가겠죠. 맨 마지막에 게시판 일반 게시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질문 답변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맨 마지막이 일반 게시판 이렇게 썼다 하시고 나시면 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메뉴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예, 클릭하면 여기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계속 나오고 메뉴는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존재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